7단원은 이 해수의 특징이 아니고 특성이구나. 제목이 헷갈려. 해수의 특성. 자, 해수의 특성에는 첫 번째, 해수의 온도가 나와요. 온도를 갖다가 두 글자로 하면 뭔가 하면 수온이야, 수온. 해수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설명 들으면서 이해하세요. 이렇게 치마 있어. 치마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각도기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30, 30 되는데 점 찍고 60, 60 되는데 점 찍고 90에 점 찍어. 그럼 이렇게 30, 30 연결해주고요. 60, 60 연결해주고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0도야. 얘가 30도야. 얘가 60도야. 얘가 뭐야? 90도인 북극. 자, 그럼 각도기가 어떤 거 30, 30 되는데 점 찍고 60, 60 되는데 점 찍어요. 그럼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90도. 남극이야. X.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지구는 남북으로 나누어주는 게 위도야. 그럼 위도가 가로선이야. 가로선이 위도입니다. 가로선이 위도입니다. 가로선이 뭐다? 위도야. 그래서 뭐라고 외운다? 가위도. 가위도. 아, 가로선이 위도구나. 그러면 세로선이 뭐예요? 경도예요. 세로선이 경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세경세. 가위 세경이에요. 그래서 세로선이 경도라는 건 여러분이 3단원에서 배웠어. 뭐 할 때? 지구의 크기 구하는 에라토스테네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 구할 때 경도가 나와. 같은 경도, 다른 위도. 그럼 우리는 7단원에서 해수의 수온을 할 때는 위도가 필요해. 위도. 그러면 위도의 이름을 어떻게 붙여줬는가 하면 이거예요. 0에서 30도. 위도의 숫자가 작다. 위도의 숫자가 작아요 해서 저위도야. 위도의 숫자가 작아요 해서 저위도야. 저위도. 30에서 60. 위도의 숫자가 중간이에요 해서 중위도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도야. 위도의 숫자가 중간이에요. 중위도야. 그럼 60에서 90은 위도의 숫자가 커요. 위도의 숫자가 커요. 고위도야. 위도의 숫자가 커요. 고위도야. 이렇게 된 거야. 아, 저위도는 위도의 숫자가 작아요. 그럼 0도에서 30도야. 자, 0도에서 30도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엄청나게 많이 받아. 자, 얘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받는다?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인 수온도 뭐해요? 높아요. 수온도 높아요. 태양 에너지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위도가 높아져요. 위도가 높아지면은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요? 위도가 높아지면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바닷물의 온도도 낮아요. 이건 거예요. 아, 해수의 수온은 태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데 위도가 낮으면 수온이 높고 위도가 높으면 수온이 낮대. 왜? 위도가 낮을수록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해. 저위도, 적도. 고위도, 남북, 북극은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낮대요. 그럼 이제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봤어. 적도. 태양 에너지 제일 많이 받는 적도가 해수의 평균 수온이 한 30도씩 돼. 30도씩. 그럼 위도 30도 정도 될 때 태양 에너지는 얼마 정도 도달합니까? 얘보다는 적게 도달해. 그래서 여기가 한 20도씩 정도 돼. 20도씩. 20도씩 정도 돼. 그 다음에 여기 60도씨 정도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10도씨 정도 돼. 10도씨. 그럼 극지방에서는 온도가 얼마 돼요? 4도씨 정도. 4도씨. 아, 우리 인간이 측정을 해봤더니 위도가 낮을수록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 위도가 높을수록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따라서 해수의 온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 에너지에 무엇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요. 태양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면 편해요. 위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위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위도가 낮을수록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뭐해요? 높아요. 이렇게 됩니다. 아, 위도가 낮을수록 저위도일수록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수온이 높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위도가 높을수록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받는다? 적게 받아요. 그래서 수온이 뭐해요? 낮아요. 아, 쌤 설명드리니까 이해 다 됐어요. 그럼 이해 다 됐죠? 그럼 요거 학교 선생님이 이제 풀어서 내요. 풀어서 어떻게 낸다 하면 요렇게 냅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적게 들어요. 왜? 태양 에너지가 이렇습니까? 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도달해요? 위도에 따라서 이유가 뭐예요? 왜 위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고 적게 도달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묻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니?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유는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둥글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도 지역에는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고 고위도 지역에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요. 그래서 해수의 수온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한가? 0도는 해수의 수온이 30도씨, 위도 30도는 해수의 수온이 한 20도씨, 위도 60도는 해수의 수온이 10도씨, 위도 90도는 해수의 수온이 4도씨로 위도와 해수의 수온은 대체로 일치하죠. 그죠? 위도와 해수의 온도는 대체로 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 그래서 무엇이요? 등원선. 등원선이 위도와 합니까? 비슷합니다. 비슷. 그래서 위도와 해수의 온도는 대체로 비슷해요. 적도 쪽은 30도, 위도 30도 쪽은 20도, 위도 60도 쪽은 10도, 위도 90도는 4도로 위도와 해수의 수온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나란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온선. 온도가 대체로 같아요. 그래서 위도와 비슷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해수의 온도예요. 됐죠? 그럼 해수의 온도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있어요? 위도에 따라 태양이 도달하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이유는 뭐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위도에 따라서 해수의 수온은 대체로 위도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물어봐요. 야, 그럼 해수의 수온은 겨울철 바다하고 여름철 바다하고 언제가 바닷물이 조금 더 온도가 높니? 바보 아니면 다 알겠죠. 당연히 여름철이 바닷물의 온도가 겨울철보다 더 높겠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한 거 물어볼 필요 없으니까 해수의 수온은 이제 당연한 거. 해수의 수온은 언제가 더 높다? 여름철. 겨울철보다 뭐예요? 높다. 당연한 거. 자, 그럼 얘는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제 시험에 100% 나와서 100% 공부해야 되는 거. 얘가 이제 100% 나와요. 무엇이다? 해수의 연직 수온. 자, 연직이 뭐예요? 하고 물어요. 이거야.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이 물체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지구 중심. 지구 중심에서 이 물체를 잡아당겨. 지구 중심에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지표면과 이루는 각이 몇 도를 이룬다? 90도. 이것을 연직이라고 해요. 연직. 아, 연직이란 지표면에 있는 물체를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지표면과 90도를 이루면서 잡아당기는 방향을 연직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지구 중심으로 쭉 내려가는 방향이 연직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는 깊이에 따라 구분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아이는 태양 에너지와 누가 영향을 미친다? 바람. 태양 에너지와 바람에 무엇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는 깊이에 따라서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요. 세 개의 층. 그래서 깊이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요 그림. X축이 수온이에요. 수온. 바닷물의 온도. 그럼 Y축이 무엇입니까? 바닷물의 깊이. 수심이에요. 수심. 깊이. 바닷물의 깊이. 자, 그럼 이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봤어.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그려져. 자, 그럼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와. 보통 수심 얼마다? 100에서 150m까지. 100에서 150m. 운동장 100m 달리는 거 100m에서 150m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온도가 쭉 낮아지는 구간이 나와. 이까지가 얼마가 보통 1000m까지 수심. 1000m. 그 다음에 수심 3000m 이상. 3000m 이상으로 갑니다. 이상. 3000m 이상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층.
첫 번째 층의 온도를 봤더니 이 온도가 몇 도씨인가 하면 한 15도씨 전후예요. 15도씨. 15도씨 전후에 영평균 기온이 있어. 그리고 온도가 쭉 내려갔을 때 여기 온도를 봤어. 그랬더니 얘가 한 4도씨 정도예요. 4도씨 정도. 수온이. 자, 그럼 이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깊이에 따라 봤는데 온도가 15도씨로 높고 일정한 구간, 온도가 15에서 4로 내려가는 구간, 그 다음에 4도씨에서 온도가 변함없이 일정한 구간이 나와. 그럼 이제 첫 번째 층을 뭐라고 하는가? 수온이 높고 일정한 이 층은 태양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온이 높고 바람이 잘 섞어져서 바람이 잘 혼합해서 온도가 높고 일정하구나. 즉 바람이 잘 혼합해주는 층이에요.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첫 번째 층의 이름은 뭐다? 혼합층. 왜 혼합층이에요? 바람이 잘 혼합해줘서. 그럼 첫 번째 층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첫 번째 층은 수온이 높고 일정해. 그럼 수온이 높고 일정할 수 있는 이유는 태양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이 뭐예요? 높아요. 그리고 뭐의 영향? 바람이 잘 섞어줘서 일정해요. 수온이 높고 일정한 층, 그래서 바람이 잘 섞어줍니다. 혼합층이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태양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둘 다 받아요. 그러면서 태양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수온이 높고 바람이 잘 섞어줘서 온도가 일정해요. 그래서 바람이 잘 섞어줘서 온도가 높고 일정합니다. 혼합층이 된 거예요. 혼합층. 그죠? 혼합층. 자, 그럼 이제 이 혼합층은 주로 어떤 지역에서 잘 발달합니까? 바람이 잘 부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중위도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중위도 지역. 중위도 지역에서 발달해요. 왜 중위도 지역에서 발달을 합니까? 중위도 지역에서는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 그럼 우리나라는 겨울하고 여름철에서 바람이 언제 더 많이 불까? 언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여름철에 더울 때 바람 한 점 있어요? 없어요? 부득지근 끈적끈적한데 바람 한 점 없죠? 근데 겨울철에는 뭐 해요? 바람 불죠? 맞죠? 바람 붑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서 발달하는데 언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뭐 해요? 두껍게 발달해요. 두껍게.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껍게 발달하니까 중위도 지역에 언제? 겨울. 겨울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두껍게 발달합니다. 두껍게 발달해요. 그래서 수온이 높고 일정한 이유는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수온이 높고 바람이 불어서 혼합을 잘해줘서 수온이 높고 일정한 혼합층입니다. 그리고 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겨울철에 두껍게 발달하는데 중위도 지역에서 발달하는 게 무엇입니까? 혼합층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층은 이거야. 100m에서 1000m로 수심이 깊어져.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15도씨에서 4도씨로 낮아져.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집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약해지네. 그래서 수온 약층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약해지네. 그럼 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약해집니까? 하고 보면 태양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데 태양에너지가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적게 도달해요. 적게. 수심이 100m에서 1000m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양에너지가 바닷속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수온이 낮아지고요. 약해지고요. 바람은 여기에 도달 못해요. 바람의 영향은 안 받아요. 그래서 수온 약층은 무엇입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수온이 낮아지는 층입니다. 얘가 수온 약층이야.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수온이 약해져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봤더니 아래쪽은 4도씨에 차가운 물이 있어. 아래쪽은 누가 있다? 차가운. 아래쪽은 차가운 해수가 있어요. 차가운 해수. 그럼 위쪽은 누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가 있어. 그럼 차가운 해수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해수가 위쪽에 있으니까 대류 안 일어나요. 그럼 얘는 뭐예요? 안정해요. 안정합니다. 뭐가 안 일어나요? 대류가 안 일어나요. 대류가 안 일어나서 안정하니까 전 세계 모든 잠수함. 전 세계 모든 잠수함이 닿는 일이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 안정입니다.
가정에서 전체의 모든 잠수함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사고가 안 나니까 수온약층에서 잠수함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온약층은 온도 차이가 커야 돼.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발달해. 그럼 온도 차이가 크려면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도달해야 돼.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도달해야 되고 어디에 발달한다? 저위도 지역에 발달해요. 저위도 지역에 발달. 왜 저위도 지역에 발달합니까? 저위도 지역은 바람이 거의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으니까 온도차가 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주로 저위도 지역에 발달하는 게 수온 약층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온도가 낮고 일정해요. 온도가 낮고 일정한 1000m에서부터 3000m 이상으로 깊은 바다예요. 수심이 깊은 바다예요 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깊을 심자, 바다 해자. 그래서 심해층이야. 깊은 바다입니다 해서 심해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깊은 바다에는 태양 에너지 도달할 일 있다 없다? 태양 에너지 도달 안 해요. 당연히 바람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일부러 공부하기 싫다고 다 적어줍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다 받는 혼합층이 있고 태양 에너지만 영향을 받는 수온약층이 있고 둘 다 영향을 받지 않는 심해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심해층은 어떻습니까? 수온이 낮고 일정해요. 수온이 낮고 일정해요. 그럼 이 수온이 낮고 일정한데 무엇으로 낮고 일정해요? 4도씨. 4도씨로 낮고 뭐합니까? 일정해요. 더 이상 온도는 안 낮아져요. 4도씨로 낮고 일정한 2층이요. 그럼 심해층은 어떤 층이 있습니까? 심해층은 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 다음 여름, 겨울, 계절, 위도, 계절, 장소 이런 거예요. 위도, 계절, 장소 이런 거에 관계없이 위도나 계절에 뭐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항상 수온이 낮고 뭐예요? 일정하다.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관계없고 계절, 여름, 겨울 관계없고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수온이 낮고 일정한 것이 깊을 심자, 바다의 자, 심해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심해층은 주로 어디에서 발달합니까? 태양 에너지가 가장 적게 도달하는 고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에서 발달해요. 고위도 지역에서 발달을 하면서 얘는 층상 구조가 없어요. 얘는 무슨 구조가 없다? 층상 구조가 없어요. 층상 구조가 없습니다. 그냥 일직선이에요. 그냥 수온이 낮고 일정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럼 해수의 연직 수온 부분, 바닷물의 깊이에 따라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 있군요. 요 이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요. 통과에 나오고 지구과학 1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온이 높고 바람에 의해 골고루 잘 혼합되는 혼합층은 수온이 높고 일정하면서 바람이 잘 부는 중위도 지역에 발달하면서 특히 겨울철에 더 두껍게 발달합니다. 그 다음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데 바람의 영향은 안 받아요. 그런데 얘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약해져요. 왜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약해져서 수온 약층이면서 아래쪽에 차가운 바닷물, 위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있어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안정하고 잠수함이 다니면서 즉 태양 에너지의 영향은 많이 받는데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저위도 지역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 발달하는 건 주로 3개의 층상 구조가 나오고 저위도 지역에 발달하는 건 2개의 층상 구조가 나오고 고위도 지역에 발달하는 건 층상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그림은 어디에서 발달한다? 3개의 층상, 3개로 구분되는 중위도. 그럼 저위도 지역에서 발달하는 거는 3개가 아니고 거의 몇 개로 구분된다? 2개로 구분된다. 보시면 2개 정도로 구분돼요. 그 다음 고위도 지역에서 발달하는 건 층상 구조가 없습니다. 하나예요. 그럼 요거를 갖다 심플하게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수온이야. 그리고 얘가 수심이야. 수심이야. 그러면 그림에서 이렇게 나와. 혼합층이 있고 수온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있어. 이렇게
혼합층이 그려지는 이 그림이 나오면 얘가 중위도 지역을 나타내요. 중위도. 그 다음에 층상 구조가 없어. 그냥 온도가 낮고 일정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져 있어. 아무런 층상 구조도 없고 일직선으로 그냥 찍 그려져 있다. 그럼 얘가 고위도 지역을 나타낸다. 고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 그럼 얘는 한 15도씨 정도 돼. 15도씨. 그럼 여기에서 온도가 한 30도씨 정도 돼. 온도가 한 30도씨 되고 얘는 4도씨 정도 돼요. 실제 바다에서. 그럼 온도가 30도씨 정도 되는데 바람이 거의 안 불어서 혼합층이 거의 없고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이렇게 가. 온도 변화가 제일 커. 혼합층이 거의 없고 수온약층이 발달해서 심해층으로 가는 얘가 누구입니까? 얘가 바로 저위도가 되는 거예요. 저위도. 그래서 저위도는 얼핏 보면 두 개의 층상 구조로 보이는 거고 중위도가 가장 뚜렷한 세 개의 층상 구조가 나오고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으로 나옵니까? 실험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실험으로 나온 건 여러분 교재 바로 보세요. 교재 몇 쪽을 펴주신가 하면요. 116쪽. 116쪽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실험이 세트로 나와서 항상 나와서 설명합니다. 자, 그럼 교재 116쪽 보세요. 교재 116쪽. 해수의 연직 수온 부포야. 해수의 연직 수온 부포에서 수조에 물을 4분의 3 정도 채우고 온도계의 깊이를 1, 3, 5, 7, 9로 온도계를 설치해요. 그리고 적외선 등을 펴기 전 온도예요. 그럼 결과 봐요. 가열 전에 26도씨로 일정해요. 자, 가열 전. 그게 바로 이거예요. 고위도가 뭐다? 가열 전. 가열 전이에요. 가열 전이 고위도야. 층상 구조가 없이 온도가 일정한 거.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적외선 등을 수면 위로 비추도록 하여서 가열해요. 그럼 거기 가열 후 나와 있죠. 가열 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위도예요. 가열 후. 가열 후. 가열 후 뭐예요?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는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게 가열 후야. 그럼 이제 중위도가 뭐입니까? 하고 보면 중위도가 바로 가열 후 무엇을 틀어줄 때? 선풍기. 선풍기. 손에 드는 선풍기를 틀어줄 때 바로 중위도가 되는 거예요. 혼합층이 발달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를 보시면 가열 전은 26도씨를 일정해요. 그럼 실제 바다에 4도씨를 일정하면서 층상 구조가 없는 고위도에 해당하는 거고 가열 후 29.3, 28.8, 27.6, 26.5, 26으로 점점 낮아지면 뭐가 돼요? 저위도에서 발달하는 수온약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풍기를 켜면 28.3이 두 개가 생겨. 이게 바로 혼합층이야. 28.3에 혼합층이 생기고 28.1, 26.8, 26까지 쭉 온도가 낮아지는 수온약층. 그 다음에 26도를 일정한 심해층. 그래서 가열한 후에 선풍기를 틀어야 중위도, 세 개의 층상 구조가 나오고 가열만 하면 저위도,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두 개의 층이 나오고 가열 전에는 층상 구조가 없는 고위도에 해당합니다. 요렇게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줘요. 항상. 그죠? 자, 그럼 이제 정리 1번으로 가서 볼게요. 정리 1번의 답은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적외선 등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영향을 주는 태양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휴대용 선풍기는 무엇이 됩니까?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는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 영향을 미칩니다 하는 걸 정리 1번에서 보는 거고요. 정리 2번. 적외선 등을 켜기 전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일정하다. 이거예요. 가열 전. 적외선 등을 켜기 전에 수온 분포가 일정해. 그럼 수온이 낮고 일정해요. 심해층에 해당하는 고위도 지역에 발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외선 등을 켠 후 표면의 물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수온이 높아지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무엇이? 깊이가 깊어지면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수온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에너지가 뭐 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 3번. 감소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집니다. 그럼 선풍기를 켠 후 일정한 구간이 생겨요. 그 일정한 구간이 바로 뭐다? 혼합층이 됩니다. 혼합층. 그죠? 자, 그럼 확인 문제 1번으로 갈게요. 확인 문제 1번에서 실제로 바다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는 점점 적게 도달하다가 도달하지 않죠. 그럼 맞아요. 오.
그럼 두 번째, 적외선 등으로 가열만 했을 때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긴다. 아니요. 가열한 후에 바람을 일으켜야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이 생겨요. 가열만 했을 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X. 그다음 선풍기를 켜면 순환 부근에 물의 혼합작용이 일어나요. 즉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되는 혼합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O예요. O. 그 다음 네 번째, 선풍기를 켜면 DP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몇 개? 선풍기를 켜야지만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요. 몇 개의 층? 세 개의 층으로 고쳐주시고 X. 자, 그럼 확인 문제 2번하고 3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확인 문제 2번하고 확인 문제 3번. 자, 그럼 채점해요. 확인 문제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는 태양 에너지와 바람. 그래서 확인 문제 2번의 답은 태양 에너지 다 쓰기 귀찮으니까 2라고 써요. 태양 에너지와 바람. 그럼 이제 확인 문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험을 하여 얻은 그래프에서 선풍기 바람의 세기를 더 강하게 한다. 즉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지고 혼합층은 두껍게 발달하겠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더 두꺼워집니다.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잘 혼합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잘 혼합되니까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혼합층은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 겨울철에 두껍게 발달하고 여름철에 얇게 발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셔서 113쪽에 나오는 문제 마무리로 풀어주세요. 113쪽에 있는 내용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113쪽에 있는 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목주는 지금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성목주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우리 저번에 중간고사 때 1단원, 2단원 했잖아요. 그럼 지금 3단원, 4단원 나가고 있어요? 3단원 나가고 있어? 그럼 순서대로 나가겠네. 성목은 특이한 일 없으면. 학교 가서 혹시 시험 범위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물어봐요. 그 다음 본주가 문정중도 지금 3단원 나가고 있어요? 3단원? 그치? 다른 거 나간다는 거 얘기 있어요? 없지? 그럼 3, 4단원 순서대로 나가겠지? 그쵸? 혹시 시험 범위 좀 알아와줘요. 그 다음 성서중은 현재 진도 뭐 나가고 있어요? 전기 쪽 나가고 있어? 2, 4단원 나가고 있어? 너네 저번에 1, 3 시험 봐서 지금 현재 2, 4 나가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정평중은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요? 태양계. 그럼 2단원에 3 자기 끝나고 이제 3단원 태양계 들어갔어요?
그럼 순서대로 나가겠네. 정평균 특이한 사항 없으면? 자기전 당연히 나오죠. 2단원에 2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 홍천. 홍천은 어디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3, 4단은 같이 나가고 있어요. 2단원에 3까지 저번에 시험 봤잖아. 그치? 그럼 홍천은 3, 4가 확정이겠네? 특별한 일 없으면. 그 다음 승혁아, 대덕중은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요? 2단원 나가고 있어요. 2단원? 그 다음에 2단원 다음에 어디 나간대? 6단원 나가죠. 너네 학교가 2, 6이죠. 점수 안 나오겠다. 빡시게 공부해요. 전기 물리 파트하고 6단원 용해도 파트야. 머리에 진하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송곡중. 승민아, 송곡중은 중간고사 안 봤는데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된대요? 너무 보긴 했는데 응. 3, 4단원까지 볼 것 같다고. 1단원에서부터 네, 1, 2, 3, 4 다 본대요? 그런 것 같은데 작년에 3, 4밖에 안 봤거든. 그래서 그냥 1, 2, 3, 4 다 본대? 선생님이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럼 특명입니다. 쌤이 중간에 문자 할 테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작년하고 똑같은 시험 범위로 3, 4단원만 봐요? 아니면 1단원에서 4단원까지 다 봐요? 이거 물어봐. 되겠지? 그래서 송곡이 다 보는지 덜 보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꼭 좀 물어봐줘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상영중은 어떻게 봐요? 시험 범위? 2단원에 3이랑 3, 4. 순서대로 나갈 것 같아?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신봉중은 우성아. 신봉중은 저번에 1단원하고 2단원 나갔죠? 그러면 그 뒤로 연결해서 지금 진도 나가고 있어? 순서대로? 기말고사 때 자기장 하고 응. 지금 3단원 나가고 있어요. 지금 2단원에 3 했어? 중간고사 때 2단원에 3까지 다 나갔어? 그럼 2단원에 2까지만 나갔어? 저항이 연결까지만? 그럼 지금 2단원에 3 했고 3단원 나가고 있어요? 3단원 나가고 몇 단원 나가요? 3단원 다 나갔어? 태양계 다 나갔어? 그냥 전동기까지 다 했고 태양계 나가고 있어? 아니면 생물 나가고 있어? 태양계 나가고 있어? 3단원 나가고 있어? 그럼 특이한 일 없으면 순서대로 나갈 확률이 크겠네? 그럼 한번 알아와줘요. 자, 각자 자기 학교에서 시험 범위 좀 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충 나와 있는 진도 가지고 반편성 들어갈 때 진도 대충 할게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13쪽. 113쪽 보시면 작은 네모 상자 먼저 봐주세요. 해수의 표층수는 이렇게 풀었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의 표층수는 낮아진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해주시고요. 위도에 따라 표층수온이 달라지는 이유. 왜? 저위도, 고위도, 위도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수온이 달라지니까 바로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뭐 때문이다? 태양에너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태양에너지의 양이 달라져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해수는 깊이에 따라 무슨 분포에 따라서? 수온 분포. 수온 분포에 따라서 세 개의 층으로 나누었어. 그럼 첫 번째, 수온이 높고 바람에 의해 해수가 잘 혼합됩니다. 혼합층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요. 약해져요 해서 수온 약층. 그 다음 수온이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깊을 심자 바다의 자 심해층.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113쪽에 1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거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에너지가 적게 도달해서 수온이 낮다. 적게 도달해서 수온이 낮아요. 그래서 태양에너지의 양이 적어진다라고 해주시고 X.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에너지가 많이 도달해서 수온이 높다. 그럼 수온이 높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1번에 1번 X, 2번 X, 3번 위도가 같은 곳은 위도는 해수의 수온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럼 위도가 같은 곳은 해수의 수온이 비슷합니다. 등원선. 위도 30도는 한 20도씩, 위도 0도는 30도씩, 위도 20도씩 되면 한 15도씩,
뭐 이런 식으로 위도와 해수의 바닷물의 수온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등원선이죠. 그 다음 여름철의 표층 수온이 겨울철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1번은 XXOO라고 해주시면 돼요. 1번의 답은 XXOO. 자, 그 다음 이제 2번 갑니다.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아이는 바로 누구다? 태양 에너지와 바람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 가요. 3번 A, B, C층의 이름을 쓰라. 오늘도 쓰라고 나올 거예요. A, 혼합층, B, 수온약층, C, 심해층. 그래서 3번에 1번의 답은 A, B, C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3번이 2번 A, C 중에서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해.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높고 일정한 거 혼합층이니까 답은 A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A. 그 다음 3번 A, C 중에서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해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변해야 바로 수온 약층을 나타내니까 답은 B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A, C 중에서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변화가 없어. 수온이 낮고 일정해요. 그럼 얘는 심해층을 적어달라는 뜻이니까 답은 C가 답이에요. 그 다음 5번 A, C 중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가장 안전한 층은 수온약층을 찾으라는 거니까 답은 B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6번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발달해요.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발달하는 게 바로 혼합층이니까 A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위도별로 연직 수온 분포에 이거 위도별로 연직 수온 분포 혼합층은 극지방에서 아니요. 혼합층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중위도 지역에서 발달해요. 중위도로 붙여주시고 X. 심해층은 위도에 따라 수온 변화가 가장 크다.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큰 건 저위도예요. 저위도. 수온 변화가 가장 큰 건 저위도로 붙여주시고 X.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게 바로 적도 부분 맞죠? 저위도인 적도. 그래서 XXO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 갑니다. 수온 약층은요 안정해요. 대류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은 유리병 역할이야.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무엇을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순환. 에너지 순환을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누구예요? 수온약층이야. 안정해서 유리벽이야. 근데 가끔가다 이제 적도 바다에서 뭐가 발생해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발생하면 바닷물이 확 한번 섞이니까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면서 확 섞여서 태풍이나 토네이도, 허리케인, 윌리가 발생해주면 바닷물이 한번 섞이는 역할을 해주니까 바다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평상시는 이 수온약층인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순환을 차단하는 유리병 역할을 합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됐죠?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이 끝났어요.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가서 한번 볼게요. 염류와 염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염류는 뭐고 염분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염류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뭐다? 염류야. 아, 그럼 쌤,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바로 내가 바다로 여름에 휴가를 떠나서 수영하다가 바닷물을 마셨을 때 느껴지는 그 짭조름한 맛과 뭔지 모르지만 달달하게 나는 쓴맛, 짠맛과 쓴맛을 느끼게 해준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이 염류인가요? 예.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이 염류입니다. 그래서 염류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염류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줍니다. 염류라는 녀석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에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무엇입니까? 염류야. 쌤, 저 해수 싫은데요. 바닷물. 그죠?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야. 그러면 우리는 좀 그렇지만 항상 1등과 2등만 기억하면 돼요. 염류.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 첫 번째 많은 양. 가장 많은 양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은 염화나트륨. 그럼 이 염화나트륨이 뭐예요? 바로 짠맛을 느끼게 해주고 소금의 주성분. 소금의 주성분으로 짠맛을 느끼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아요. 바닷물 속에.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하면 한 77.7%를 차지해요. 약 78%라는 무엇을 차지해요? 비율. 78%를 차지해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 많은 양. 두 번째 많은 양이 누구입니까? 염료 중에서 두 번째 많은 양이 염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그럼 얘가 무슨 맛을 냅니까? 쓴맛을 내요. 쓴맛을 내고 두부 만들 때 간수로 이용해요. 두부 만들 때. 두부 응고시킬 때 들어가는 간수. 염화 마그네슘이야. 그럼 이 염화 마그네슘은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10.9%예요. 약 11%. 약 11%의 비율을 차지해요. 아, 바닷물은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 염류는 개판이라고 외우면 돼요. 아,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염류는 개판. 왜요? 땡7이와 109예요. 777이니까 땡7이로 외우면 되고 10.9니까 100으로 외우면 돼요. 그래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가지 물질 염류는 땡7이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109 쓴맛을 내는 염화 마그네슘. 그래서 1등과 2등을 꼭 외우셔야 돼요. 얘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닷물의 염류는 대부분 지각에서 녹아 들어가고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염소하고 황이 공급돼요. 자, 그러면 염류에서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두 번째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의가 염분입니다. 염분. 그럼 염분은 무엇입니까? 자, 염분은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은 그람수로 나타낸 것. 이게 염분이야. 그럼 염분은 뭐다? 해수 1000g. 해수 1000g 속에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게 무엇입니까? 염분입니다. 염분은 뭐다? 천천천이에요.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게 염분이야. 자, 쌤이 수업할 때 해수 1000g, 1000g, 1000g 엄청 강조해.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냈어요. 바닷물 1kg.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왜요? 1000g이 1kg이다. 됐지? 우리가 공부할 때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뭐다? 염분이에요. 그리고 염류는요,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고 두 번째 많은 게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됐죠? 자, 그럼 이제 염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외워야 됩니다. 바로 염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염분은 어떻게 돼요? 염분은 해수의 양분에 염류의 양, 염류의 총량, 그람이에요. 그람 곱하기 천, 100이 아니고 천이에요. 아, 염분 구하는 공식은 농도 구하는 것처럼 100이 아니라 뭘 곱해준다? 천을 곱해줘요. 그래서 해수 1000g 속에 염류의 총 그람수로 나타내는 게 염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염분의 단위. 염분의 단위는 통일되었어요. 무엇으로요? PSU로. PSU. 얘가 식용염분 단위예요. 전 세계에 식용염분 단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판사에서 PSU를 안 쓰고 옛날에서는 뭘 쓴다? 퍼밀. 퍼센트가 아니고 퍼밀이에요. 천분율의 단위 퍼밀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분율의 단위 1000을 곱해줘서 전분율이에요. 퍼센트는 백분율이고요. 그래서 염분의 단위는 원래 PSU를 쓰는데 옛날 버전의 퍼밀을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염분이에요. 그럼 이제 염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얘만 하나 들어줘요. 보세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책에 있는 문제 바로 풀으라고 할 거니까 예를 들어 해수 500g 속에 염류가 16g 녹아있다.
염분은 몇 PSU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해수 500g 속에 염류 10g이 녹아 있습니다. 16g이 녹아 있어요. 염분은 얼마예요? 아, 염분은요. 뭐의 양분에? 해수의 양분에 복습시켜 주려고요. 염류의 총량 또는 염류의 양이에요. 곱하기 1000이래요. 그럼 이제 봐요. 바닷물 500g 속에 염류가 16g 녹아있고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럼 그램 사라지고 약분하면 2예요. 답은 얼마다? 32 PSU예요. 32 PSU. 그럼 이제 얘를 하나 더 들어요. 보세요. 얘를 하나 더 듣는데 이렇게 나서 물 450g에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하고 보면 염류가 50g 녹아 있습니다. 염분은 몇 PSU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쌤, 나는 쌤한테 배울 때 해수분의 염류의 총량 곱하기 1000이라고 배웠는데 얘는 해수가 없잖아요. 그럼 해수는 뭐예요? 물하고 염류하고 더해주면 해수인 거야. 그럼 물하고 더해주면 500분의 염류 얼마? 50 곱하기 뭐다? 1000이라는 거예요. 그럼 약분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100 PS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바로 풀면서 해결 들어갑니다. 115쪽에 있는 5번하고 6번을 바로 풀어주세요. 5번, 6번. 그래서 얘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5번, 6번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할게요. 5번 문제는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거. 우리 숫자 몰라도 돼요. 그냥 요만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봤더니 27.2%를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A를 먹었어. 그 다음 여기에 얼마 정도 녹아있는가 하면 3.8g 정도 녹아있는 두 번째 많은 B를 먹었어. 그럼 우리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는 누구다? A는 영하나트륨.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A는 영하나트륨이야. 그럼 염류 중에서 두 번째 많은 B는 뭐다? 염화 마그네슘. 1등하고 2등만 기억하면 돼요. 염화 마그네슘. 이거 전체가 35일 때 제일 많은 거 염화나트륨. 두 번째 많은 거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6번에 1번 가요. 염분은 해수의 양분의 염류의 양 곱하기 1000이래요. 그럼 해수 1000g 속에 바닷물 1000g 속에 염류가 40g 녹아있대요.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럼 그램 사라지고 1000 사라지니까 40 PSU. 이게 1번 맞죠? 그럼 2번. 해수 500g 속에 바닷물 500g 속에 염류가 16g 녹아있대요. 곱하기 1000이야. 그럼 그램 사라지고 약분하면 2니까 32 PSU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봐요. 물 970에 염류 30 녹았대. 아, 그러면 해수는 물 더하기 염류가 해수군요. 이거분에 염류 30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30 PSU. 30 PSU. 그럼 4번 보시면 염분이 주어져서 얼마라고? 32 PSU라고. 32 PSU인데 바닷물 3kg 반드시 단위환산해요. 3000g. 3000g분의 X 곱하기 1000이에요. 1000. 3이 아니고 단위환산. g분의 g이에요. 그래서 g분의 g입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g이 사라져요. 얘가 3이라고 돼요. 그럼 X는 얼마예요? 3, 3은 9, 3이 6, 96g입니다. 이렇게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문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예적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쉬고요. 다음 과정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염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연결해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염분이야. 그럼 우리가 염분에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전 세계 바다의 바다 평균 염분입니다.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해수가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이에요. 해수가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을 구해봤더니 얼마더라?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 PSU입니다. 35 PSU야. 그러면 35 PSU라는 건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35 PSU의 뜻은 무엇입니까? 35 PSU라는 뜻은 이거야. 해수 1000g 속에 바닷물 1000g 속에 염류가 얼마 녹아있다? 염류가 35g 녹아있다. 이 뜻이야. 녹아있다. 자, 그럼 뜻은 별로 헷갈리지 않는데 시험 문제 이거 나와. 35 PSU를 뭐하라? 만들어라. 만드는 법이 나와. 그럼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하고 똑같이 만들어라. 내가 물하고 염류하고 너한테 줬으니까. 물하고 소금하고 줬으니까. 만들어라 이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하고 보면 얘는요 반드시 물 965g에 염류 35g을 뭐합니까? 녹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하고 염류를 섞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00이 나와야 됩니다. 물하고 염류를 섞어서 1000이 나와야지 물 1000g의 염류 35g을 녹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 1000g에 염류 35g을 녹인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뭐라고요?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아, 만드는 법은 물 965에 염류 35를 섞어서 해수가 1000이 되게끔 물하고 염류가 섞어서 1000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전 세계 바다 봤어. 그럼 우리나라 바다를 보면 돼요.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염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거야. 우리나라 바다는 전 세계 바다보다 조금 싱거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을 반영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3세판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해도 3판 2승제, 보수독을 쳐도 3판 2승제, 뭐 씨름을 해도 3판 2승제.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염분은 33예요. 33 PSU입니다. 33. 그럼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염분의 뜻은 해수 1000g 속에 염류가 33g 녹아 있는 거고 만들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만들어라 이러면 물 967g에 소금 또는 염류 얼마를 넣으면 돼요? 33g을 녹이면 됐죠? 우리나라 바다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는 전 세계 바다보다 조금 싱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은 고등어라든지 칼치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저기 세네갈이나 이런 데서 대서양이나 이런 데서 잡은 생선보다 조금 염도가 낮으니까 조금 담백한 맛이 나요. 다른 데서 잡은 건 조금 짠맛이 강하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염분은 낮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거 봐요. 우리나라에서 염분을 비교하는데 언제를 비교한다?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를 비교해요. 이렇게.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남해바다예요. 여기가 동해바다예요. 여기가 서해바다인데 뭐라고 부른다? 황해라고 불러. 황해. 그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해라고 안 하고 황해라고 해요. 그럼 남해바다는 안 나와. 남해바다는 안 나옵니다. 그럼 황해하고 동해 중에서 누가 더 차가운 바다니? 하고 물어. 근데 잘 봤더니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그다음 중국의 황하강, 양쯔강. 아, 황해바다로는 뭐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바닷물이 들어와. 근데 동해바다로는 두만강. 거의 태백산맥이 있어서 들러 들어오는 강물이 없어. 그럼 잘 봐. 강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는 녀석하고 거의 흘러 들어오지 않는 녀석하고 누가 더 차갑다? 우리나라 바다는 동해바다가 황해바다보다 염분이 뭐예요?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는 어느 바다가 짜다? 동해바다가 염분이 높습니다. 동해바다가.
그럼 왜 동해 바다가 염분이 높니? 이유. 황해에 뭐가 많아서? 담수. 강물입니다. 강물. 담수의 유입량이 뭐해서? 많아서.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흘러들어오는 강물의 유입량이 많아서 황해 바다가 동해 바다보다 싱겁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 바다가 더 짭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염분은 여름하고 겨울 중에서 언제가 더 높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우리나라 바다의 염분은 겨울이 여름보다 더 높아요. 자, 우리나라 바다에서 겨울 바다가 염분이 더 높습니다. 왜요? 하고 물어요. 그럼 여름에 무엇이 많아서요? 강수량이 많아요. 뭐 장마라든지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겨울보다 여름에 많이 와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염분이 더 높습니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필요 없고 우리나라의 평균 염분은 3세판이고 우리나라는 동해바다가 염분이 더 높아요. 왜요? 황해바다에 강물의 유입량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염분이 더 높아요. 여름철에 강수량이 더 많아서.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염분이 높은 거, 낮은 거 나와줬어요. 그럼 이제 갑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까지 봤으니까 세 번째 이제 뭘 봅니까? 염분이 높은 거와 낮은 거에 대해서. 세 번째, 염분. 자, 그럼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가 누가 있는가 한번 보자 이 말이야. 그럼 염분이 뭐 한 지역을 보냐? 높은 지역. 염분이 높은 지역을 한번 봅시다. 그럼 염분이 높은 지역은 어때요? 비가 내리는 거하고 날아가는 거하고 염분이 높으려면 무엇이 많아야 됩니까? 첫 번째, 증발량이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량보다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증발량이 많아야지 염분이 높습니다. 증발량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 땅에서 날아가는 물이 더 많아야 염분이 높아. 그럼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증발량이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중위도. 전 세계 사막이 가장 많은 위도 30도. 위도 30도에 있는 전 세계 바다가 염분이 가장 높아요. 사막이 가장 많아서.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강물의 유입량인 담수의 유입량이 뭐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연안에서 먼 바다. 그 다음 세 번째, 해수가 뭐 해야 돼요? 얼어야 돼요. 해수의 결빙, 매질 결자, 얼음 빙자, 팥빙수할 때 빙자. 해수가 얼어야 돼요. 결빙, 얼어야 돼요. 물이 자꾸 얼면 염분이 높아져요. 이게 염분이 높은 바다예요. 그래서 염분이 높은 바다는 증발량이 많고 강물의 유입량이 적고 바닷물이 얼어야 돼요. 바닷물이 얼어야 염분이 높아요. 그러면 이 염분이 높은 거하고 반대로 염분이 낮은 아이가 나오겠죠. 얘도 위에다 적을게요. 염분이 낮은 아이. 그럼 염분이 낮은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염분이 낮아야 돼요. 염분이 낮으려면 뭐가 많이 내려야 돼요?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비가 많이 내려야 돼. 그래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하늘에서 뭐가 많이 내려야 된다?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강수량이 많아요. 강수량이 많아야 돼요. 그럼 이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어디다? 적도, 저위도, 열대우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적도 지역, 저위도 지역, 열대우림 지역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열대우림 지역, 우리 인도네시아 borneo 섬과 같은 게 열대우림 지역이에요. 그 다음 담수의 유입량, 강물의 유입량이 많아야 돼. 우리나라 황해바다처럼 담수의 유입량이 많아야 돼. 그 다음에 염분이 낮으려면 빙하가 뭐 해야 돼요? 빙하가 높습니다. 빙하가 녹는 거를 융해라고 해요. 고체가 액체로 가는 거 빙하의 융해. 그 다음에 바닷물이 녹아야 돼요. 얼어있는 바닷물이 녹는 것을 해빙이라고 해요. 해빙이라고 합니다. 국어적 표현이야. 국어적 표현.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첫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나와주는데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게요. 여기가 적도야, 0도. 그럼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두껍이야. 두꺼. 그럼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남극이야. 남극. 남극. 자, 그러면 우리가 합니다. 사막 이러면 떠오르는 게 무슨 동물이 있어? 낙타.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뭐 하나 그려요? 낙타등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낙타등. 낙타등 이렇게 하나 그려서. 그럼 위도 30도. 위도 30도. 이 부분에서 가장 높아. 이게 바로 뭐다? 강수량과 증발량을 나타냈을 때 증발량. 증발량이 많아요. 위도 30도. 위도 30도 지역에 증발량이 많습니다. 이게 낙타등이야. 그 다음 여러분 중에서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쌤은 비 올 때 그냥 집에 있는 건 좋은데 내가 비 올 때 우산 쓰고 밖에 외출하면 진짜 짜증나. 왜? 빗물 다 튀고 옷 다 베리고 막 꿉꿉하고 막 이래서 기분이 역 같아요. 그죠? 그럼 비 오는 게 뭐예요? 강수죠. 비 오는 날 기분이 뭐 같다? 역 같다. 그쵸? 비 오는 역 같죠? 그럼 뭐다? 강수량은 역 같다. 그래서 이렇게 뻑 하나 그려주면 돼요. 이게 뭐다? 강수량. 비 오는 날. 쌤 저는 비 오는 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좋아하는 친구는 어쩔 수 없는데 쌤처럼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막 바람 불고 이러면 막 옷 다 젖고 막 꿉꿉하고 양말 다 젖고 신발 다 젖고 막 짜증나요. 이런 친구들이 기분이 역같아. 그래서 여기서 봐요. 여기 적도 지역에 강수량이 많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지역은 뭐예요? 염분이 낮아요. 염분이 낮아요. 그런데 위도 30도 낙타등 위도 30도인 이 지역은 증발량이 많아요. 그래서 염분이 뭐예요? 높아요. 염분이 높아요. 염분이 높아요. 그럼 위도 60도. 극지방, 남극과 북극. 여기는 염분이 낮아요. 그런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얘가 염분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니? 빙하가 녹아서.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은 거고 그 다음 여기 적도 지역에 염분이 낮은 이유는 뭐니? 비가 많이 와서 염분이 낮아요. 적도 지방에 염분이 낮은 이유는 강수량이 많아서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낙타등과 뻑큐 그래프가 나왔을 때 보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저 낙타등이 뭐다? 사막에 증발량이 많은 거. 뻑큐가 뭐다? 비 오는 거. 그래서 적도 지역에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고 중위도 지역에 증발량이 많아서 염분이 높고 고위도 지역에 염분이 낮은데 낮은 이유가 빙하가 녹아서요.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고 눈이 많이 와서가 아니고 빙하가 녹아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X축, Y축인데 여기가 강물의 유입량. 강물의 유입량 더하기 강수량이야. 강수량. 강수의 유입량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고 Y축이 무엇입니까? 증발량입니다. 증발량인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A, B, C, D, E A, B, C, D, E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서 딱 두 개를 찾으래. 염분이 제일 높은 지역. 그러면 강물의 유입량과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은 A가 뭐 한 지역이다? 염분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염분이 가장 높은 지역 A. 그 다음에 염분이 가장 낮은 지역 강물의 유입량과 강수량이 많고 증발량이 적은 B가 뭐예요? 염분이 가장 낮아. 이거 찾는 거야. 그래서 답 B, C, D 고르면 뭐다? 빙시다 이렇게 본 거예요. B, C, D는 고르면 빙시예요. B, C, D가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X축과 Y축의 값을 보면서 구해줄 때 강물의 유입량과 증발량이 있을 때 유입량과 강수량은 적고 증발량이 많아야 염분이 높은 지역이고 강물의 유입량과 강수량이 많고 증발량이 적어야 염분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은 지역과 염분이 낮은 지역 찾는 거 요렇게 그림 문제 내는 학교 선생님이 있고 낙타등과 뻑큐 그래프로 내는 학교 선생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시는 걸로 내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냈을 때 요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래프는 X축, Y축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X축과 Y축 값이 바뀌면 답은 반대가 돼요. BD가 답이 돼요. 반대가 되면은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나왔을 때는 누가 답이다? A와 E가 답입니다 해서 염분에 관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염분에서 나오는 마지막 연분비 일정 법칙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연분비 일정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을 좀 지워야 되는데 지우기 전에 요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고 지울게요. 그럼 여러분 교재 115쪽에 7, 8, 9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115쪽에 7, 8, 9번을 풀고 지우고 연분비 일정 법칙 설명할게요. 자, 그럼 확인할게요. 7번. 7번 문제. 해수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 자, 염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증발량, 강수량, 담수의 유입량, 해수의 결빙과 빙하의 융해야. 그럼 증발량, 강수량, 담수의 유입량, 해수의 결빙과 해빙. 아닌 것은 바람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가요. 염분이 높은 지역은 높이라고 적고 낮은 지역은 낮이라고 적어달래. 빙하가 녹는 바다. 빙하가 녹는 바다는 염분이 낮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 강물이 유입되는 바다. 강물이 유입되는 바다. 담수의 유입량이 많은 바다는 염분이 낮은 바다예요. 그 다음 해수가 얼음이 되는 바다. 해수가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게 결빙이야. 매절결, 박빙수 할 때 얼음빙. 그럼 얘는 높은 바다야. 높은 바다. 자, 그 다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바다는 염분이 높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낮, 높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9번. 전 세계 바다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적도 해역은 적도 해역은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다라고 해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어. X. 중위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자, 중위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염분이 높다.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극해역. 남극과 북극. 남극과 북극은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대. 그럼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습니다. O야.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여름철 평균 염분이.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여름철 평균 염분이 겨울철보다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낮다. 여름철은 겨울철보다 낮다. 그 다음 황해는 담수의 유입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요까지가 무엇입니까? 115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칠판을 씌울 동안 여러분 거기 옆에 있는 작은 네모 상자 답 한번 달아보세요. 작은 네모 상자.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누구입니까? 하면 염분비 일정 법칙. 자, 염분비 일정 법칙은 무엇입니까? 각 해역에 따라 염분과 염류의 양은 뭐해도 달라도 염분과 염류의 양은 뭐해도 달라도
하나도 무엇이 염류의 구성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염분비 일정인 거지. 각 해역에 따라 염분과 염류의 양은 달라도 염류의 구성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그럼 각 해역이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요. 북극해. 빙하가 녹았는 북극해는 염분이 낮아요. 30ps예요. 그 다음 우리나라 동해. 강으로 유입량이 적은 우리나라 동해는 33ps예요. 그 다음 온도가 높은 지중해 40ps예요. 그럼 북극해 바다, 동해 바다, 지중해 바다, 뭐 홍해 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각 해역, 이게 각 해역이야. 북극해 바다, 동해 바다, 지중해 바다. 각 해역에 따라 염분이 달라. 30, 33, 40 psu 달라. 그럼 염류의 양은요. 얘는 해수 1000g에 염류가 얼마 들어있다? 30g 들어있어. 얘는 해수 1000g에 염류가 얼마 들어있다? 33g 들어있어. 얘는 해수 1000g에 염류가 얼마 들어있다? 40g 들어있어.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 달라. 염류의 양이 달라. 염류의 양이 달라요. 그래서 염분도 다르고 염류의 양도 달라.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염류에 들어있는 누구?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짠맛이 나는 염화나트륨과 두 번째 많은 양으로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 염화마그네슘의 비율. 그러면 얘 염류 총량 30분의 뭐 염화나트륨이 얼마 있다, 뭐 25. 얼마 있다 곱하기 100.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이 얼마 있다 해서 곱하기 100 했을 때 얘의 비율이 77.7% 대 10.9%. 내판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얘의 비율이 77.7% 대 뭐? 109. 그 다음 얘가 77.7% 대 뭐가 나온다? 109. 10.9%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 7대 1로 항상 일정해요.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각 해역, 각 지역에 있는 바다마다 염분도 다르고 녹아있는 염류의 양도 다르지만 그 염류를 구성하는 염화나트륨 대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은 항상 7대 1로 일정한 게 무엇입니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여기가 A해역, 여기가 B해역. A해역, B해역이 있어.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염화나트륨이 있어요. NaCl. 그럼 여기 염화마그네슘이 있어. MgCl2. 여기에 기타 등등이 있어.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표가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는데 A해역에 염화나트륨이 얼마 녹아 있는지 10노가 있대요. 그리고 염화마그네슘 몰라. 기타가 얼마 녹아 있는가 하면 2노가 있대요. 2. 그리고 B해역에는 염화나트륨이 얼마 녹아 있습니까? 하고 나왔어요. B해역에 녹아 있는 염화나트륨이 여기에서 15노가 있대. 그럼 여기에 염화마그네슘이 얼마 녹아 있습니까? 5노가 있대. 그러면 기타가 얼마 녹아 있습니까? 하고 봤더니 기타가 4노가 있대. 4. 자, 요렇게 녹아 있을 때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또 다르게 물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가? 비율이 같은 경우 이렇게 네모 상자를 치면 돼요. 네모 상자를 이렇게 쳐서 여러분이 뭐 세워주면 돼요? 비례식 세워주면 돼요. 비율이 같은 거 비례식 세워요. 그럼 A해역에 염화나트륨 10대 염화마그네슘 가는 B해역에 염화나트륨 15대 염화마그네슘 5입니다.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돼요. 비례식 세우면 요렇게 돼요. 그럼 가는 15분의 10 곱하기 5야. 10 곱하기 5니까 요거는 약분하면 3이 될 거고 얘는 약분하면 2가 될 것이니까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0 약 얼마? 3.3g 정도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염화마그네슘과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네모 상자를 쳐서 뭘 구해주면 된다?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그럼 요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친구는 쌤 그러면 3대1의 비율이니까 여기도 3대1이 되겠군요. 그럼 얘는 뭐합니까? 3대1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비율이 일정합니다. 비율이 일정합니다.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예정할 필요 없이
바로 문제에서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있는 마지막 문제 바로 갑니다. 115쪽에 10번. 바로 보세요. 염분이 30ps인 해수의 A와 B의 비율이 7대1이래. 그렇다면 염분이 45ps인 해수의 염류의 구성비율도 7대1로 똑같아요. 30psu든 33psu든 뭐 45psu든 비율은 항상 몇 대 몇으로 일정하다? 7대1로 일정합니다.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계산 문제 하는 거에서 여러분 교재 121쪽에 24번 한번 보세요. 서술형 180은 여러분이 할 거고 서술형 싫어해서 안 풀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121쪽에 24번 한번 보세요. 24번. 자, 24번 한번 보시면 동해바다와 항해바다가 주어져 있어. 자, 동해바다의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바다는 염화나트륨이 25.64야.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이 3.60이야. 그리고 비율이 77.7%야. 그리고 얘는 비율을 몰라. A라고 주어졌어. 요게 동해바다야. 동해바다. 자, 동해바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바다가 어디입니까? 하면 황해바다야. 황해바다. 황해바다에 염화나트륨 B의 질량은 몰라. B의 질량은 모르는데 비율이 77.7%.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이 3.38로가 있대. 그리고 여기에 비율이 10.9%. 자, 그 다음에 얘가 누구인가 하면 염화나트륨이래. 그리고 얘가 염화마그네슘이래. 자, 그럼 문제 푸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항상 똑같아요. 그럼 A의 값은 그대로 10.9%예요. 비율은 항상 같아요. 그 다음에 B를 구하래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한다? 동해바다의 염화나트륨 대 염화마그네슘의 B는 25.64 대 3.6은 황해바다의 염화나트륨 대 염화마그네슘 3.38입니다.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돼요. 이것 빼고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이렇게 B를 세워주는 게 뭐예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B는 3.6분의 25.64 곱하기 3.38이죠? 집에서 숙제하실 때 짜증나요. 핸드폰으로 전자계산기 기능 하세요. 2.4인 나옵니다. 야. 그죠?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에요. 요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염분비 일정 법칙. 그래서 115쪽의 마지막은 7대1이고 염분비 일정 법칙은 뭐합니까? 비율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비례식 세우면 돼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입니다. 해서 비례식 세워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7단원의 2 끝납니다. 118쪽에서 121쪽까지 첫 번째 숙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뒤로 가서 7단원의 3. 해수의 순환으로 해주세요. 해수의 순환. 자, 해수의 순환은 어려운 거 없어요. 이해만 하시고 뭐 하면 돼요? 문제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 해줘요? 약속의 이름만 외워주시면 돼요. 무엇의 이름? 약속했는 아이의 이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수가 순환을 해. 바닷물이 순환을 한다는 거야. 바닷물이 순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해수의 순환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표층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표층이에요. 바닷물 표면에 흐르는 해류야, 해류. 표층해류. 바닷물 표면에 표층해류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적인 무엇 때문에 생긴다? 지속적인 바람이 옵니다. 그래서 표층해류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하고 보면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생겨집니다. 바람. 표층해류. 그래서 이 표층해류 실험이 이렇게 나와요. 커다란 수조에다가 내가 여기에 색종이를 막 잘라서 가다놔. 색종이를 가져다 놓고 뭐? 지속적인 바람. 헤어드라이어로 지속적으로 바람을 불어주면 이 색종이가 일정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돕니다. 이게 해류야. 됐죠? 그래서 표층해류, 바닷물 표면에
해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바람이고 해류에서 알아야 되는 거 이거야. 해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 그럼 쌤, 해류의 방향이 바뀌려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려면요, 지구 자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지구 자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해류의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해류는 지구가 둥글어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류의 종류. 해류의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보세요. 아까 설명했는데 지구가 이렇게 둥글어. 그럼 여기가 뭐야? 저위도야, 저위도. 저위도. 여기가 뭐야? 중위도야. 여기가 뭐야? 고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수온이 높아. 그런데 여기는 태양 에너지를 뭐 해요? 적게 받아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수온이 낮아. 그럼 잘 봐.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낮은 곳을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흐르는 게 뭐다? 난류야. 따뜻한 바닷물. 난류. 그럼 차가운 온도에서 따뜻한 걸로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흘러. 그럼 얘가 뭐겠어? 한류. 그럼 난류와 한류의 방향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해류인 거예요. 해류. 난류와 한류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됐죠? 수륙 공포에 가려서. 그래서 저위도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수온이 높은 곳에서 수온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난류와 수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한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류의 종류에는 딱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난류. 난류라는 녀석이 나와. 난류가 바로 무엇입니까?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야.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야. 그럼 이 따뜻한 해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 아, 난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야. 그럼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겨울에 따뜻해. 그죠? 그럼 여름엔 좀 덥겠죠? 그럼 반대로 한류. 한류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의 흐름입니다. 차가운 해수의 흐름이니까 어디에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 저위도로 흘러. 자, 그럼 이제 난류야. 난류는 따뜻한 해수야. 그러니까 난류는 수온이 뭐 하겠어요? 난류는 수온이 높아요. 그럼 염분이 높아요. 소금이 많이 녹아있어요. 염분이 높아요. 수온이 높아서 염분이 높은 게 난류야. 그럼 여러분 육단원에서 배웠어. 기체 이용해도 온도가 높으면 탄산기체가 다 날아가고 없어. 그러면 온도가 높고 염분이 높은 대신에 누가 적다? 산소가 적게 녹아있어. 산소가 적게 녹아있어. 산소의 양이 부족해요. 그럼 한류는 어떻습니까? 자, 한류는요, 수온이 낮아. 수온이 낮아서 염분이 낮아. 염분이 낮은 대신에 너 차가운 음료수에 탄산기체가 많이 녹아있어. 그럼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 산소가 많이 녹아있으니까 영양염류가 풍부해요. 영양염류가 풍부해서 한류성 어종이 엄청 많아요. 난류성 어종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지도가 있는데 쌤이 그림 하나 그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나와요. 그래서 해류의 종류에서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이 나오고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연해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제주도 있고 울릉도 독도 있고 여기 우리의 이웃나라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 자,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거야. 이거 난류. 이거 난류가 태평양의 서쪽 건처를 이렇게 부르는 얘야. 이거야. 이거. 이게 태평양의 서쪽 바다로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난류야. 그래서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고 산소가 부족해서 영양염류가 부족하니까 아니 뭐예요? 시커매요. 그래서 시커먼 바닷물이다 해서 일본어로 시커멓다 프로시오. 검푸르다. 그래서 해류야. 프로시오. 이 프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뭐의 근원이 된다? 난류의 근원이 돼요. 난류의 근원이 돼요.
그럼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아이가 여기에서 뭐예요? 갈라져 나와서 이렇게 흘러줘. 그리고 갈라져 나와서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흘러. 이렇게. 자, 그럼 얘가 여기서 갈라져 나와서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서 동해로 흐르고 얘가 갈라져 나와서 우리나라 항해바다로 흘러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항해난류라고 했어. 항해난류. 그럼 얘가 무엇입니까? 동한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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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인데 난류의 종류에는 우리나라 근처에 흐르는 난류의 종류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요. 항해 난류가 있고요. 동해 난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절대로 동해 난류 아닙니다. 동한 난류예요. 그럼 이제 난류에서 이제 3개 외워야 돼요. 쿠로시오. 난류의 근원이 되는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 서해안으로 흐르는 황해 난류. 그 다음 우리나라 동해바다로 흐르는 동한 난류.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는 이렇게 3개. 동한 난류예요. 동한 난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유조선이 침몰해서 거제도 여기에서 유조선이 침몰하면 오일펜스를 여기다 설치해야 돼요. 오일펜스를. 그래야 동한 난류를 따라서 동해안으로 퍼지는 걸 막으니까. 자, 그 다음 여기 연해주. 러시아 앞바다 연해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연해주 해류가 있어요. 연해주 해류. 연해주 해류가 우리나라 북한 쪽으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얘의 이름이 북한 한류예요. 북한 한류. 그래서 한반도 동쪽을 흐릅니다. 동한난류. 한반도 북쪽을 흐릅니다. 북한한류.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동한난류, 북한한류요. 그래서 동한난류가 흐르는 동해안은 겨울철이 따뜻하고요. 북한난류가 흐르는 동해안, 북쪽의 동해안은 여름철이 좀 시원하대요. 그럼 이제 딱 봐도 뭐예요? 울릉도 독도 근처에서 동한난류와 북한난류가 만나.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니까 아주 좋은 뭐가 만들어진다? 조경수. 상금어장이에요. 조경수역. 조경수역이 만들어져요. 조경수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조경수역은 어디에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무슨 바다에? 동해바다.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만들어지는데 누가 만나서요? 동한난류와 북한난류가 만나서요. 오늘 시험 문제도 나올 겁니다. 동한난류와 북한난류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만나서 황금어장인 조경수역을 이루어요. 그래서 울릉도 독도 지역이 황금어장이야. 그러니까 맨날 일본이 뭐 하는 거야? 물고기 지네 좋아하니까 처먹으려고 맨날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에서 우리가 욕하는 걸로 뭐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해서 계속 우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요거예요. 조경수역. 그래서 해류의 종류에는 난류와 한류가 있어. 그럼 이 난류와 한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의 한류에는 뭐가 있다? 연해주 해류가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연해주 해류하고 북한 한류. 자, 그럼 이 해류의 종류에서 누가 나와요? 조경수역이 나와요. 황금어장인 조경수역. 조경수역 별 3개. 자, 이 조경수역은 누가 만난다? 바로 동한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요. 북한 한류가 만납니다. 만나서 황금어장을 이루어 만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만난다? 동해바다에서. 동해에서 만납니다. 동해에서 만나서 뭘 이루어요? 조경수역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황금어장이 됩니다. 얘가 바로 해류예요. 그래서 해류에서 알아야 되는 거 이거예요. 지도 그림은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그림은 지웁니다. 지도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해류 봤어요. 조류. 조류의 종류를 볼까요? 조류. 그럼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 이거요. 쌤, 우리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세대가리 조류예요? 아니요. 이때 말하는 조류는 밀물과 썰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조류의 종류에는 2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밀물과 썰물이에요. 썰물. 밀물과 썰물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조류라고 해요. 조류.
우리 인간이 사는 육지를 기준으로 해. 자, 여기가 육지야. 육지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멀리에서 바닷물이 스물스물 육지로 밀려 들어와. 바닷물이 스물스물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한다? 밀물이야. 밀물. 그래서 이 바닷물이 가장 높이 들어왔어. 밀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만조.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육지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다가 육지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었어요. 사람이 서 있고 여기가 육지야. 그럼 바닷물이 이렇게 다시 스물스물 빠져나가. 바닷물이 육지에서 스물스물 빠져나가는 게 뭐다? 썰물이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바닥을 드러냈을 때를 뭐라고 한다? 간조라고. 간조. 아하. 그럼 밀물은 뭐예요? 밀물은 바다에서 어디로?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밀려 들어온다. 우리 인간은 육지에 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이에요.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밀물이라 하고 육지에서 바다로 쓸려 나가는 해수의 흐름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썰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밀물, 썰물을 헷갈려하는 어른이나 초등학생이 있으면 육지에 네가 땅에 서 있는데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자꾸 들어와. 그게 밀물이야. 네가 육지에 서 있는데 바닷물이 자꾸 바다로 빠져나가. 그게 썰물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밀물과 썰물. 그럼 이 조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조석 현상이야. 조석 현상. 그럼 조석이 뭐예요? 하고 물어요. 조석은 아침조 저녁석이에요. 우리 호텔 조식, 호텔 석식 이렇게 하는 게 조석입니다. 그럼 조석은 아침조 저녁석입니다. 그럼 조석은 하루에 몇 번씩? 두 번씩. 누구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 이게 조석이야. 하루에 두 번씩.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조석이야. 그래서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지는 거.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만조라고 해. 만조. 그럼 해수면이 낮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간조라고 해. 간조. 그래서 조석 현상,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에 의해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게 조석입니다. 그럼 밀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도 하루에 몇 번이겠어? 하루에 두 번씩. 밀물과 썰물도 하루에 두 번이야. 조석도 하루에 두 번이야. 조석도 하루에 두 번이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하고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얘가 해수면의 높이야. 해수면의 높이. 그럼 얘가 뭐예요? 하루야, 하루. 하루를 주기로 해. 하루 24시간. 그럼 해수면이 뭐 합니까? 이렇게 낮아졌다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낮아져. 그럼 우리를 약속을 하는 거야.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뭐라고? 간조라고.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뭐라고 한다? 간조.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뭐라고 한다? 간조. 그럼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뭐라고 한다? 만조.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를 뭐라고 한다? 만조라고 해. 그럼 여기서 잘 봐요. 간조에서 만조로 올라가는 건 뭐에 의해서? 밀물에 의해서. 그럼 만조에서 간조로 내려가는 건 썰물에 의해서. 다시 간조에서 만조로 올라가는 건 밀물에 의해서. 그럼 여기 만조에서 간조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 만조에서 간조로 내려오는 게 뭐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썰물에 의해서. 그래서 하루에 썰물 두 번, 하루에 밀물 두 번이면서 간조 두 번, 만조 두 번이 무엇입니까? 조류와 조석 현상입니다. 조류와 조석 현상. 자, 그럼 이 조류와 조석 현상에서 이거 만조와 간조 때 높이 차.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뭐라고 한다? 조차라고 합니다. 조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만조에서 이 만조까지
간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얘가 조석주기야. 그리고 이 간조에서 이 간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얘가 바로 뭐다? 조석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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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조석주기는 만조에서 만조,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가는데 조석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이야. 크리스마스야. 쌤, 하루는 24시간인데 왜 조석주기는 12시간이 아니고 25분이랑 곱다리가 붙었어요? 그건 바로 3단원에서 배웠어요. 뭐? 달이 지구를 하루에 서에서 동으로 13도씩 공전해. 13도씩 공전하는 게 계산하면 약 52분이야. 그래서 조석주기는 달과 관련되기 때문에 12시간 25분이 되는 거야. 12시간 25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조석현상은 달과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제 조차로 봐.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가 큰 조차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용해요. 그럼 이 조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로 보러 갑니다. 조차. 조차는 만조와 간조 때. 간조 때 해수면에 무엇 차이가? 높이 차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뭐라고 합니까? 조차라고 해요. 조차. 자, 그럼 이제 조차에서 두 개가 나타나. 조차가 가장 클 때 뭐라고 합니까? 살이라고. 살이. 라면 살이도 아닌데 조차가 가장 클 때 살이라고 해요. 뭐? 조차가 가장 클 때. 조차가 가장 클 때가 살이야. 그럼 조차가 조금밖에 안 나요. 조차가 가장 작을 때는 조금이라고 해요. 조금. 조차가 가장 작을 때. 조차가 가장 작을 때요. 그럼 쌤, 만조는 뭐예요? 그럼 여기에다 만조 한번 적을게요. 만조는요, 밀물에 의해 무엇이 가장 높을 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야.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많다 하는 것처럼 만조야. 그럼 간조는요, 뭐에 의해서?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 그럼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차이가 크면 살이. 조차가 작으면 조금이야. 그럼 이 조차는요, 살이와 조금은요, 한 달에 2번씩 일어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한 달에 2번씩. 전부 다 2번씩이야. 밀물과 썰물도 2번, 만조와 간조도 2번, 살이와 조금도 2번인데, 밀물과 썰물,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이고, 살이와 조금은 한 달에 2번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한 달을 주기로 해요. 한 달을 주기로, 음력 한 달을 주기로 뭐 합니까? 이렇게 그려져.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점점 작아졌다가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요게 만조야. 요게 간조야. 그럼 요렇게 만조와 간조의 조차가 작아. 조차가 작으니까 뭐다? 조금이야. 요게 만조야. 요게 간조야. 조차의 크기가 커. 이게 조차가 커. 그럼 얘가 뭐야? 살이야. 살. 그럼 요게 만조야. 요게 간조야. 조차가 작아. 그럼 얘가 뭐다? 조금이야. 그럼 얘가 간조고 만조야. 조차의 크기가 뭐하다? 크다. 얘가 뭐가 돼요? 살이다. 살이. 살이. 자, 그럼 이 조금이 무엇입니까? 3단원에서 배웠어. 음력 7, 8일. 음력 7, 8일에 무슨 달이 뜰 때? 오른쪽 반달 상현달이 뜰 때. 그럼 얘 살이가요? 음력 15일. 뭐가 떠요? 보름달인 망이 뜰 때. 그럼 음력 22일에서 23일. 얘가 뭐예요? 하연달이 뜰 때. 그럼 얘가 음력 30일. 뭐가 뜰 때? 보이지 않는 보름달이 뜰 때. 그럼 얘는 15일을 주기로 한 달에 2번 일어나요. 그래서 3일은 삭과 망일 때. 3단에서 배운 거. 그 다음 얘는 상현과 하연일 때. 오른쪽 반달, 왼쪽 반달.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가요. 여기에서 갯벌체험. 갯벌체험은 언제 합니까? 간조 때. 간조 때 뭘 해라? 갯벌체험을 해요. 갯벌체험. 갯벌체험은 간조 때 해야 돼요. 그럼 만조 때는 뭐 합니까? 만조 때는 수영하시면 돼요. 수영하러 갈 때는 만조 때.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수영을 하시면 되고, 간조 때는 갯벌 체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때 살이면서 간조일 때.
복주하고 열어주면 바닥길이 열립니다. 바닥길이 열려요. 그래서 얘는 조금은 조차가 작을 때, 사리는 조차가 클 때, 조금은 조차가 작을 때, 사리는 조차가 클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조류 발전이 있어요. 밀물과 썰물의 조류 발전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으로 일본의 배 133척을 싸그리 물리친 울돌목 전쟁, 조류 발전입니다. 그 다음 조차를 이용하는 발전이 있어요. 조력 발전. 그럼 우리나라 조차는요, 동해 바다하고 서해 바다 중에서 조차는 어디가 커요 하면 서해 바다가 커요. 자, 그래서 조차는 어디가 크다? 동해 바다보다 서해 바다가 커요. 서해 바다. 자, 우리나라에서 조차는요, 서해 바다가 커요. 그래서 서해 바다, 인천 앞바다에 뭐가 커서? 조차가 커서 무엇을 이용한다? 조력 발전. 이게 시아오예요. 시아오 건체에 조력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차는 서해 바다가 커요. 왜요? 서해 바다가 수심이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아, 이게 해수의 순환과 관련된 아이들이군요 하고 나와줘요. 그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것들 할게요. 조류를 이용해서 조류 발전이 있고, 조차를 이용해서 조력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간조 때 갯벌 체험을 하면 돼요. 간조 때 갯벌 체험을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밀물과 썰물은 왜 나타나니 하고 물어. 밀물과 썰물은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의 인력이야.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게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력 때문이야.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겨. 그런데 태양은 너무 멀리 있고 달이 가까이 있으니까 달이 더 큰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이 반달일 때는 힘이 약해. 반달일 때는 끌어당기고 밀어주는 힘이 약하니까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됐지? 근데 보름달일 때는 끌어당기는 힘이 크니까 조차가 커서 사리가 일어나는 거야. 연결되겠어? 자, 뭐라고 얘기했다? 반달일 때는 밀물과 썰물, 즉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조금 들어왔다 조금 나가. 그러니까 만조와 간조의 조차가 작아서 조금이 나타나는 거고, 보름달이고 보이지 않는 보름달 때는 뭐예요? 바다,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게니까 밀물이 확 들어와서 만조가 높고 썰물이 확 나가서 간조가 크니까 조차가 큰 사리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그리고 조석에서 조석 주기는 뭐라고요? 12시간 25분이에요. 왜 12시간이 아니고 12시간 25분이에요? 25분의 꼭다리는 왜 붙었다? 3단원에서 배웠어요. 지구를 달이 하루에 서해에서 동으로 13도 공전하기 때문에 조석 주기에 25분이 붙었습니다. 그럼 이 간조가 예를 들어서 몇 시였는가 하면 새벽 1시였어. 새벽 1시가 간조였어. 그러면 다음 간조는 언제 나타나요? 오후 1시 25분. 사후 1시 25분. 그럼 이제 12시 반부터 1시 2시까지 갯벌 체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새벽 1시에 간조였다면 몇 시간 뒤? 6시간이 지나면 돼요. 6시간이 지나면 몇 시? 7시쯤에 만조가 돼요. 그럼 다음 만조는 언제 되겠어요? 오후 7시 20분. 그래서 간조와 만조 사이는 6시간 차이가 나고, 간조에서 간조, 만조에서 만조, 조석 주기는 크리스마스예요. 조석 주기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12시간 25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밀물이 밀려 들어왔다 썰물이 쓸려 나갈 때 우리 조상님들이 뭐 했는가 하면 제주도에는 이렇게 돌담을 설치했어요. 돌담을 설치하면 밀물에 물이 쓱 내려왔다 썰물에 빠져나가는데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돌담을 못 빠져나가니까 듬성듬성 추워서 고기 잡는 거. 그리고 남해안에서는 대나무로 이렇게 죽방림을 세웠어요. V자 모양으로 생기면 밀물이 쑥 들어왔다 썰물이 빠져나갈 때 대나무 사이로 못 빠져나가는 멸치라든지 뭐 이런 잔잔한 생선들을 잡는 거, 이런 것들도 이용했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123쪽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23쪽에서 난류에 해당하는 설명은 난이라고 쓰고 한류에 해당하는 설명은 한이라고 적어달래요. 자, 한류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한류는 주변보다 차가운 해수의 흐름이야. 그럼 주변보다 수온이 낮겠죠? 주변보다 해수의 수온이 낮다? 한류예요.
그럼 주변 지역의 기온을 높게 한다. 따뜻한 바닷물이 흘러야 되니까 난류가 됩니다. 그 다음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는 덤프르고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난류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바닷물이니까 한류가 되겠죠? 한류. 자, 그럼 2번 지도 별 다세요. 요거는 모든 학교 모든 시험지에 항상 나와요. 이 지도. 이 지도는 자, 그럼 A부터 이름 적어줘. A는 황해 난류야. 황해 난류. B가 북한 한류야. 북한 한류. C가 동한 난류예요. 동한 난류. 그다음 D가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그럼 난류에 들어가는 거 찾으라는 거야. 황해 난류, 동한 난류, 쿠로시오 해류가 난류에 들어가니까 난류에 들어가는 아이는 A, C, D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한류에 들어가는 아이는 북한 한류가 되겠죠. 연해주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북한 한류 B. 자, 그 다음에 3번. 이 난류와 한류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만나요. 조경수역을 이루어. 그럼 조경수역은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동해에서 만나 조경수역을 이룹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설명 추가할게요. 상식적으로 기억해요. 이 조경수역은 여름철에는 동한 난류의 세력이 세. 동한 난류의 세력이 세. 하니까 어디에 만들어진다? 북상. 북상에서 위도가 높은 북한 쪽에 만들어져. 여름철에. 그러면 겨울철에는 조경수역이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겨울은 추우니까 북한 한류의 세력이 세. 북한 한류의 세력이 세니까 어디에? 남하예요. 남하. 남하에서 위도가 어디? 낮은 데. 우리나라 쪽에 만들어져. 그래서 여름 쪽에는 어떻게 돼요? 강원도 쪽에서 저 북한 쪽으로 올라가. 북한 쪽으로 조경수역이 올라가. 왜? 더워서 난류의 세력이 크니까. 그래서 조경수역이 북한 쪽에 만들어져. 근데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한류의 세력이 커서 조경수역이 뭐예요? 강원도를 지나서 저 밑으로 동해바다, 주문진 지나서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줍니다. 알겠죠? 조경수역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해요. 그래서 3번의 답은 우리나라의 조경수역은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가 어디에서 만나? 동해바다에서 만나서 형성됩니다. 그 다음 조석, 아침조, 저녁성. 조석은요,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를 뭐라고 해야 돼? 간조라고 해야 되죠. 간조, 사리가 아니고 간조. 그 다음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조차죠? 5.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 맞아요. 밀물과 썰물에 의해 일어나는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입니다. 5. 한 달에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을 때 조금. 15일을 주기로 가장 클 때가 3. 그래서 5예요. 그럼 5번 조석현상. 아침조, 저녁석이죠. 조석현상에 대한 설명이 OX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어느 바다에서 같다?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어디가 크다? 서해바다. 우리나라에서 염분은 어디가 높다? 동해바다. 그죠? 조차는 서해바다가 커요. 그래서 서해바다, 인천 앞바다 조차가 커서 조력 발전을 설치했어요. 시아오에. 그래서 어느 바다나 같은 게 아니고 서해바다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 남해, 동해가 가장 적어요. 조차가 수심이 깊어서. 그 다음 2번, 조차가 큰 지역에, 조차가 큰 지역에 조력 발전. 큰으로 고쳐주시고 X. 조차가 큰 지역에서 조차가 클 때, 간조 때 뭐합니까? 갯벌 체험을 하시면 돼요. 5. 그리고 살이일 때, 살이이면서 간조가 되어야 바닷길이 열려요. 만조 때는 물에 잠겨서 뒤져요. 간조가 되어야지만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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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가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아까 네모 상자 해보라고 했는 거 마무리 할게요. 앞쪽에 네모 상자하고 여기에 네모 상자가 2개 마무리 들어갑니다. 안 봤던 거. 자, 115쪽에 네모 상자 보십시오. 시험 볼 때 바로 필요해서 지금 바로 해주면 아마 시험 볼 때 다 맞출 것 같아요. 자, 115쪽에 네모 상자 먼저 갑니다. 115쪽.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은 염류라고 적어주세요. 네모 상자 작은 거.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거 염분이라고 해주세요. 그럼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증발량, 강수량, 담수의 양,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 들어갑니다. 증발량 강수량이라고 적어주세요. 위도에 따른 표층 염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위도해역. 위도 30도 중위도 해역이에요. 그다음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은 황해보다 동해가 크다. 여름보다 겨울이 크다. 왜? 황해는 담수의 유입량이 많아서. 왜? 여름은 강수량이 많아서. 그럼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북극해, 동해, 지중해, 홍해 이렇게 지역이나 여름 계절에 따라 염분은 달라도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합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 바로가 작으면 밑에다 적어요. 염분비 일정 법칙 시험 보실 때. 자, 그 다음에 123쪽. 작은 메모 상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수의 흐름은 난류라고 해주세요. 난류. 그 다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차가운 해류는 한류라고 해주시고요. 북태평양의 서쪽, 우리나라가 서쪽이에요. 저 미국 쪽이 동쪽이고요. 서쪽을 따라서 북상하는 해류로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되는 아이는 쿠로시로. 일본어예요. 건푸르다는 뜻의 쿠로시로입니다. 그 다음 난류가 한류가 만나는 해역으로 우리나라 동해에 만들어지는 거 조경수역.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납니다. 북한 한류, 동한 난류, 조경수역, 동해 다 나와요. 자, 그 다음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석. 그 다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 그리고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조차. 이렇게 해서 7단원을 모두 끝냅니다. 자, 두 번째 숙제는 130쪽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8단원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9단원 재제나는 안 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서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